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함께 볼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역시 형다그룹이네요. 또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4,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95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급을 할 수 있겠느냐,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3일 날 지급하기로 했던 8,350만 달러의 달러 채권 이자는 아직 지급을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위안화 채권 이자 같은 경우에도 22일 날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좀 미룬 거 아니냐,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다그룹의 입장에서는 뭐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있다, 뭐 하청업체들한테 돈을 못 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릴 만큼 자금난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채권 이자는 오늘 지급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외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 달러 채권 같은 경우에 유예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 정도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중국 당국이 또 형다그룹의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는 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다그룹 자회사 중에 흥다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말하자면 흥다그룹의 자금 조달 창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6년에 설립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상품 리차이라는 걸 판매를 하는데 이 리차이라는 게 중국의 독특한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리차이를 갖다가 언제 많이 판매를 했는가 하면은 이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이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이 팔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지금까지 발행한 리차이가 한 1,000억 위안 정도 되는데 600억 위안은 갚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00억 위안 정도 된다, 이렇게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이 한참 말하자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리차이를 팔 때 어떤 식으로 팔았는가 하면은 300만 위안 이상의 리차이를 구매하는 고객한테 대해서는 다이슨 청소기나 네. 구찌 백을 주고 그리고 또 11월 달에 판매한 리차이에 대해서는 최소 금리 12%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 리차이를 사간 이 고객들한테 대해서 꼭 갚아줘라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흥다그룹 본사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 리차이를 샀다가 돈을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 흥다 자산 관리 이 회사에다가 이 조사를 시작한 건 뭔가 하면은 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 그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을 앞두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걸 갖다가 지금 가장 두려워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흥다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에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말하자면 이런 개인들한테 줘야 될 돈은 주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디폴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딱 나게 되면, 물론 디폴트라는 것 자체는 채권자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가 되면 줘야 될 돈과 갖고 있는 재산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너네 받을 돈이 100인데 재산이 50밖에 없으니까 뭐 50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사회적인 소요는 줄이겠다라는 게 중국 당국의 어떤 생각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질서 있는 디폴트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흥다그룹 사태에 대한 이슈 말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중국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전력난에 대한 이슈인데 결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력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다 합치면 31개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31개 지역 가운데서 현재 전기를 갖다가 배급, 그러니까 이 제대로 공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1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말하자면 전력난이 심각한 지역은 동북 삼성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남동벨트, 그러니까 제조업이 몰려 있다는 남동벨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살기 힘들어진 거는 동북 삼성이 살기 힘들어졌지만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남동벨트, 그러니까 장수성, 저장성 하는 이쪽
광둥성 이쪽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쪽 지역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이 지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한 28%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 있는 공장들이 전력난으로 해가지고 공장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성장률을 깎아먹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걸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 전력난 때문에 9월 달에 산업활동 지수가 PMI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50이 기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50 밑으로 떨어지는 위축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이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낸 걸 보면은 3분기 예상치를 5.1로 냈다가 4.7로 낮췄고요. 그리고 또 4분기는 4.4에서 3.0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1년 연간 이 전망치도 8.2% 예상했던 거를 7.7로 낮추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토를 달았거든요. 그것뿐만이 네. 아니고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하는 대부분의 그 IB들이 이 중국의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IB들뿐만 아니고 네. 중국의 대표적인 IB가 국제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3분기하고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내지는 0.15%포인트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9월 달에 이 산업 생산 증가율도 네. 4% 내지 3.5% 수준으로 아주 대폭 축소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못 돌아가고 공정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성장률을 깎아먹는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정부도 전력난 해소에 이제 계속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최대 국영 기업이죠. 전력망공사라는 회사에서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력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린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석탄 부족 때문에 네. 이 석탄을 갖다가 내몽골 지역에서 갖고 와가지고 석탄 발전을 갖다가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석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호주로부터 들어오는 석탄을 작년 10월 이후로 수입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석탄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발전용에 쓰이는 석탄이 배 이상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 입장에서는 재고가 없어서 석탄이 없어서 발전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석탄을 사서 발전을 하게 되면 그대로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몽골 지역에다가 이 노천 석탄 광산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규모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개발하는데도 한 2, 3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 전력난이 좀 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 석탄 화력 발전에 이 의지하는 게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전의 한 70%를 화력 발전으로 충당을 하고 네. 화력 발전의 한 90%가 석탄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발전의 한 60%가 석탄 발전이고 석탄 발전에 쓰이는 석탄의 50%를 호주에서 들여왔는데 그걸 지금 차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거의 뭐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 동해안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쪽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지금 짓겠다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그럼요. 뭐 네. 빵이라서 당장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전력난이 좀 더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걱정은 뭔가 하면 금년 겨울이 뭐 아직 예보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름을 봐서 겨울이 굉장히 추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추워지면 난방 전기 수요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 타격을 입지 않겠냐 그렇겠죠. 이렇게들 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코로나 얘기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죠. 뭐 위드 코로나가 되었던 뭐 코로나 종식이 되었던 간에 뭐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꼭 뭐 여행사라든지 항공사 말고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주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샘소나이트 아시죠? 네, 잘 가방. 알죠. 네. 그러니까 그 여행을 갈 때 글쎄요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여행 가방부터
바꾸는 분들이 꽤 많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중요하죠. 여행 가방을 네. 끌고 공항에 나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행을 간다 그러면 미리 사는 게 가방이라 그럽니다. 아하. 그래서 이 대표적인 가방 제조업체 샘소나이트, 물론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아니고 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샘소나이트 예를 드는데, 제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샘소나이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뻔히 아는 호텔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리오프닝 그렇죠. 된다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누구나 다 아는데, 이렇게 좀 뭔가 연관되면서도 그렇죠. 틀림없이 좋아질 어떤 종목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샘소나이트 주가가 최근에 한 10% 급등을 해가지고 16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한 30달러 하던 주식이었는데 이게 10달러 밑으로 쭉 홍콩 달러입니다. 네. 10달러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6달러 정도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샘소나이트 뭐 여행 가방에서는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샘소나이트가 무슨 어디에서 유래된 이름인지 샘손.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원래 이 회사가 미국에서 생긴 게 1910년 부근이었을 겁니다. 네. 그때는 무슨 트렁크 회사였어요. 회사 이름이. 네. 근데 이 가방을 만들면서 이 브랜드를 뭘로 붙였는가 하면 샘손, 우리로 네. 치면 삼손, 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붙여서 샘손이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대박을 치니까 회사 이름도 샘소나이트로 바꾼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평소에는 분기 매출이 한 9억 달러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9억 달러, 분기에 9억 달러니까 1년이면 한 40억 달러 정도 매출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IMF 때 얼마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2억 3천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한 4억 몇 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회복이 올라와서.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참 정상적일 때보다는 반토막이지만 바닥일 때보다는 2배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네. 주가도 그렇습니다. 오. 주가도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2배로 올라오는. 다시 2배로 오르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가방 이슈까지 함께 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가방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들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이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다라는 이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이 방산업체죠, 롤스로이스의 소형 원자료 프로젝트, 그러니까 SMR 프로젝트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곧 승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롤스로이스가 추진하고 있는 SMR 프로젝트라는 게 영국의 중부 지역에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를 갖다가 16기를 건설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은 2050년까지 대략 한 4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아무래도 보리스 존슨 총리의 아마 이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원전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제일 반대했던 쪽이 돈 때문에 영국의 재무부였는데, 그쪽에서도 이제는 원전을 짓는 수 말고는 다른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당초 영국도 우리처럼 뭐 탈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원전 비중을 크게 줄이려고 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걸 갖다가 204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 풍력이나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몇 번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북해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체 전기 발전량의 풍력 담당이 한 23%가 됐는데, 이게 바람이 안 불어서 4분의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LNG 발전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기저 발전은 그래도 원자력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걸 보면서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이런 점입니다.